네, 저희가 격주 월요일 만들고 있는 코너죠. 월요일의 플랜 B, 우리 사회 주요 이슈들 기성정당이 아니라 젊고 진보적인 정당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 이른바 플랜 B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가 정치 이슈에 매몰되어 있던 지난 주말에 세계 각국에서 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수백만 인파의 환경 집회가 있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에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정말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그렇죠. 사진 쭉 봤거든요. 무슨 날이었어요? 지난주에 유엔 산하의 그 기후위기 대응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 각국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문재인 연설하고 대통령도 그거잖아요. 가셨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각국의 수장들이 참여해서 전 인류의 문제인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시민들이 하신 거죠. 전 세계의 시민분들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맞춰서 시민사회 압력을 한번 넣어보자. 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했다. 네 맞습니다. 160개 정도 도시에서 참여하고 가장 크게 된 게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50만 정도의 그 환경 집회 사상으로 가장 최대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심에 이제 스웨덴 예. 환경 운동가 툰베리가 있었고요. 열 몇 살이죠? 16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50만이 모였다. 네, 그렇습니다. 몬트리올이 몇 명 살아요? 글쎄요, 인구수는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모였다고 서울에 하더라고요. 비하면 되게 조금말 텐데 그렇죠, 그렇죠. 50만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했어요, 집회? 한국도 해화역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 하면 사람들께서 인식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화역 앞에서 5,000명 넘는 6,000명 가까운 시민분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28일이었죠. 27일이었죠. 927. 그 청소년분들이 직접 학교를 안 나가시면서 네. 결석 파업. 시위를 하셨습니다. 몇 명이요? 그때는 한 500명 모이셨던 것 같아요. 예. 쉽지 엄청난- 않죠. 그죠, 평일에 엄청난 결석을 용- 하신 거니까요. 용기가 있어야지. 네. 근데 지금 그 학교를 안 간다, 결석을 한다, 또 공장을 아예 쉬자, 네. 파업을 하자, 하루 환경 파업을 하자,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화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몇몇 뜻있는 소수만 참여하는 아직도 그 상태네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먹고 살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를 뭐 쉬거나 학교를 쉬거나 하면 일상에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런 정치 제도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예. 편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환경 파업 그리고 환경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규모 집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한국은 거의 기후위기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나라들 순위를 나열을 해봤어요. 57개 나라 중에 한국은 55위예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이산화탄소 기후위기를 만들어냈었던 그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 중에 10위권 안에 7위에 들거든요, 한국이.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대책은 미흡하다라고 하는 평을 국제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지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기후위기 연설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대응책도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공여금을 좀 올리겠다.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올리겠다. 이 얘기 하나랑 미세먼지 정책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미세먼지 정책은 사실은 기후위기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기후위기가 더 크고 더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그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오신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몬트리올에 50만이 모였는데 우리 서울에는 5,000명이 모였답니다. 100분의 1이네요. 네. 사실 또 심각성을 우리가 알기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근데 기후위기 대응은 57개국 중 55위. 네.
참, 우리는 뭘 지금 잘하고 있죠? 그리고 2008년에 보면은 예정한 게 2020년에 이런 기후변화 위기로 예산이 23조 넘게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연구가 있고 2008년에 근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그런 한 부분 중인데 그게 되게 사후 그 병 걸리고 병원 가는 시기인 거죠. 사후 약방문. 네, 아까 그렇죠. 반기문 그 위원장님께서 심각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산소호흡기 대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이후 장기적으로 산소호흡기 된 사람이 퇴원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겨울에 그 석탄화력발전소를 80% 저감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 다 좋은데 정말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탈석탄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 정책 같은 것들은 소개를 좀 바로 드리면 되나요? 녹색당의 정책 같은 말씀하세요. 것들을? 네. 일단은 왜 이게 오늘 실현 녹색당의 주전공 분야니까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저희 녹색당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각 19개의 나라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면서 이 정부가 각 국의 정부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사업과 행정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19개 나라는 주로 유럽 국가에 네, 유럽 국가들이 많고요. 그 나라들은 뭐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빨리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기후 악당, 뭐 아까도 언급됐지만 퇴출 패키지 세트 같은 것들을 정책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 악당 네. 퇴출? 네. 그 악당이 누구예요? 3개의 악당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내연기관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그 차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와요. 이것도 줄여나가야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줄여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공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공항도 줄이고 그 유럽에서는 비행기를 사용하여서 여행을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 타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공항을 더 짓는 게 아니라 줄이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것이 잠깐만요. 이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 그런 기관 네. 뭐 줄여나가자. 네. 석탄 화력 줄여나가자. 이거는 그동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놓는 대책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항공기와 공항 이 얘기는 조금 생소한데 그 이유가 아마 유럽 국가들은 항공기 안 타고 다닐 나라가 많아요. 주변에.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공기 안 타고 어딜 가요? 다 해외로 이동을 할 때요. 네. 근데 여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항공기 잘 안 타요. 지금 KTX 시대에. 네. 그레타 툰베리가 UN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배 타고 지나왔죠? 네, 배 타고 네. 15일을 그 미국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메시지가 뭐냐면 해외로 이동하는 것 자체의 여행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거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그 북한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다들 인정을 하실 테지만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기본을 채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고기를 없애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급식에 고기를 빼자. 고기를 빼고 고기를 먹으려면 그게 그 소의 방귀. 네, 그 메탄가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뿐 아니라 이 축산업 공장식 축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채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축산을 하는데 많은 사료가 들잖아요. 그것이 육식을 하는 게 그만큼의 CO2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 일회용품 줄이는 것보다 그 채식을 하는 것이 더 필환경에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육류 가공업, 그다음에 그쵸. 각종 그 축산 및 육류에 관련된 운송, 이동 등등 해서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사료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사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여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온실가스의 1등 주범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큰 의미의 축산업. 네. 이게 1등이라고요. 네, 온실가스 맞습니다. 배출. 네,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야생 동물이 사실 그게 3%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동물 60%가 다 축산을 위한 그러니까 인간이 먹기 위한 동물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녹색당에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정책적이고 한 건데 미래당에서는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후 변화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구? 저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 네, 저도 이런 예.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을 때 일회용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회용 생리대 쓰고, 그다음에 매일 소비하는 삶이 사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삶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지구적인 문제인 건 맞는데 이런 개개인이 정말로 문제 의식 갖고 정말 변하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트럼프 탓, 대기업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개인이 바뀌어야지 소비자인 우리가 바뀌고. 그래야지 대기업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 유럽 불매 운동이라든지 일본 불매 운동처럼 기후 악당인 대기업들의 인재 제품 우리가 안 산다. 우리 소비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경제 흐름, 돈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개개인의 변화, 삶의 방식 탓이라기보다는 변화. 개개인의 책임 의식을 더 높여야 된다는. 책임 의식과 삶의 방식 변화. 네. 저는 거기에 좀 반대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개인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형태로 사회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제도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EU 같은 데를 보면 2022년도까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식기류를 모두 다 철폐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기업이 그걸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방식으로 혹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걸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도 개개인이 안 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만들고 맞아요. 네, 저는 개인의 죄의식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조차도 지구인의 한 명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구에 대한 청구서가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공동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 네. 그러나 정부가 제도 개선, 법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 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예. 게 이게 기후위기 하면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 그다음에 또 뻔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인류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류한테 남은 시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요. 8년 안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감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2020년도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 이전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삼면이 바다잖아요. 부산, 인천, 제주 해수면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현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나왔던 도시가 사라지는 물에 잠기는 게 이제 그거로 인한 기후 난민이 태어나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진짜 당장 닥칠 미래. 가 현재다라는 걸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또 미래당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래당에서는 최소의 가장 단위를 이제 그 행정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정동. 네, 동을 이제 가장 최소 단위의 지역 공동체로 보고 여기서 텃밭 공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무슨 기후 위기랑 무슨 관련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한 거와 연장선으로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작은 그런 공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동부역, 공동육아로 이루어지면은 삶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비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공유와 공존이 중심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경험하고 있는 정책이 따릉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릉이? 예, 따릉이를 좀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10대, 20대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여기 하면서 자전거의 문화를 즐기는데 자전거가 필요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 소유하는 자전거보다 공유하는 자전거가 더 좋구나를 이미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의 정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확대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녹색당과 미래당 역시 정말 못 들어보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급식은 고기를 빼자. 채식만 준다. 그리고 해외여행조차 자제하자. 항공기 타고 다니는 거 이거 막자. 줄여나가자. 그리고 총량제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동 단위로
자급자족 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본인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녹색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책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정당에서 녹색당만큼 이런 환경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정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 미래당에 표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권자인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못 들어보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갑자기 좀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신지혜 공동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좀 상승 추세를 꺾어낼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몇 년 안 남았다. 네, 8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건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암담하게 이미 인류는 끝났다라고 이미 안 되는 것 나와요. 같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란마 많은 생명들을 살릴 거냐 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자면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좀 올려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보험료가 그 기후위기가 문제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재난에 대책하는 그 비용이 올라가요. 그것보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기요금이 좀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리고 기후변화 막기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세금도 좀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일자리 산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왜냐하면 않을까 싶어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낮거든요. 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녹색당, 미래당의 참신한 아이디어들, 구체적 정책으로 돼가는 모습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네요.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와 함께한 월요일의 플랜 B였습니다. 플랜 B가 플랜 A가 되는 날 빨리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